안녕하세요, 홍살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1명이 더 늘어 29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욕심 같아서 빨리 10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요즘 유튜브 보니까 삐끼삐끼 노래 아시나 해서 기아 타이거즈가 상대방이랑 이제 야구 경기를 할 때 삼진을 잡으면 삐끼삐끼 빠까 삐끼삐끼 빠까 삐끼삐끼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중독이 돼버려갖고 이제 유튜브만 틀면은 계속 삐끼삐끼 그 노래만 이제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안의 화제라고 하는데요. 홍살롱 이거 오프닝으로 쓸데없는 얘기로 생각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한축구협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남자축구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었고, 그리고 그 아시안컵 때 그 아시죠? 탁구 게이트,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감독 선임 등등, 그리고 이제 문체부 감사도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폐쇄적 행정 운영 등으로 계속해서 축구협회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님께서는 자서전 책까지 내셨죠. 많은 지금 비난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하필 이때 책을 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 관련 단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홍살롱에서 가볍고 재밌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축구협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축구만큼 인기가 많은 야구 종목에는 축구협회와 같은 단체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으로 출발하여 대한민국 야구 관련 단체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야구 경기를 보거나 스포츠 뉴스를 볼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보시다 주무시더라도 영상은 틀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관련 단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구 팬들도 알지 못하는 단체들도 이 위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많은 단체 중에 저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단체, 우리나라 야구를 이끄는 KBSA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KBO 한국프로야구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KBS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A 약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는 코리아입니다. 한국이죠. 이 한국이 코리아인 이유가 갑자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려시대 때 병란도에서 온 아랍상인이 고려라고 발음하는 게 코리아로 발음하여 우리나라는 그 후 영어로 코리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B는 베이스볼이죠. S는 소프트볼입니다. 하드볼은 야구고 소프트볼은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어소시에이션, 협회 단체라는 뜻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아마야구와 소프트볼을 주관하는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단체에서 대한축구협회도 이 안에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약칭은 KBSA. 저 왼쪽에 로고가 보이실 겁니다. 회장은 이종훈님으로 전에 부회장이고 회사 대표 출신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DYC 주식회사고요. DYC 주식회사는 무슨 회사냐 보면은 DYC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야구 소프트볼 협회 부회장을 하였습니다. 부회장 당시 회장이 총범위도 없고 폭력이도 없고 김응용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당시 재정 지원을 많이 하여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협회 위치는 올림픽공원 올림픽회관에 있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좋은 곳에 위치해. BFA 가입일이 1954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가입일이 1954년이면 야구 관련 활동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FA는 아시아 야구 연맹을 지칭하는 거고요. 맨 밑에 영어는 국제 야구 연맹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WBSC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어 1, 2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고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프로를 제외한 모든 야구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프로를 빼고 모든 야구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BO가 프로야구 관련된 것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의 야구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총괄합니다. 일제 탄압으로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명백만 유지하다가 하여튼 저 일본 놈들은 안 끼는 곳이 없어요. 내가 요즘에 이 유튜브로 야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꼭 껴있어요. 1945년 강복 직후에 다시 이 야구 협회가 재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한소프트볼협회로 그리고 2016년 대한소프트볼협회 국민생활전국야구연합회와 통합을 하면서요, 지금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구장이 따로 있습니다. KBSA의 전용구장 어딘지 아신가요? 목동야구장입니다. 왜 전용구장이 목동야구장인가 하면은 동대문 야구장이 없어져 갖고 지금의 DDP로 바뀌면서 그 목동야구장으로 이제 아마추어 전용야구장이 되었습니다. 목동야구장. 넥센 히어로즈라는 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했었죠. 여기가 그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박병호 선수도 50개 넘는 홈런을 이곳에서 기록하기도 했고, 강정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홈런을 많이 쳤던 그런 야구장입니다. 근데 요 근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 근처가 보시면 이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몰려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야구 응원하는 거 시끄럽다고. 야구장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 외야석이 없어요. 외야석. 내야석만 돼 있고 좌석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용구장으로 지정된 후 전국 고교 야구 대회를 이 목동야구장에서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인조 잔디를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노후화된 관람석을 교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아마추어 전용 야구장, 이 목동야구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면은 한번 목동야구장 가서 아마추어 야구를 보는 것도 야구를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KBSA는 아마추어 대회 전반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야구, 그리고 소프트볼, 그리고 생활체육의 대회를 모두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2세 이하 대표, 15세 이하 대표, 18세 이하 대표, 23세 이하 대표, 그리고 ABC 대회 대표를 KBSA에서 관장을 하고 감독도 뽑고 선수도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ABC는 아시아 베이스볼 챔피언십의 약자로, 이 대회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관심을 별로 갖지 않고, 왜냐면 이 프로야구의 주축 선수들이 나가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네이버 이런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라고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야구는 프로야구의 뿌리이자 자양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즘 굉장히 핫한 김도영 선수 아시죠?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터져서 제가 봐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은 좀 부진하지만 문동주 선수도, 김도영, 이 문동주 선수가 다 아마야구에서 출발한 선수들이고, 모든 프로야구 선수는 아마추어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2의 문동주나 제2의 김도영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아마추어 야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좀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죠.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크보라고 부르죠. 왼쪽 그림이 BI입니다.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데요. 2022년부터 지금의 B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세련되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언제부턴가 뭔가 심플하고 이 단색의 디자인 색깔이 되게 어떤 BI나 어떤 회사 로고나 어떤 옷이나 이런 거에 주류를 이루는 것 같고 유행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BI, 저번 거는 뭔가 알록알록한 느낌이었는데, 이 저번 BI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프로야구위원회이고 약칭은 KBO입니다. 코리아 베이스볼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설립은 1981년 12월 11일입니다. 여기서 그 제일 높은 사람 수장을 우리가 총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뭐 총재라고 하는 그 단체가 별로 없어요. 축구협회도 제일 높으신 분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협회, 뭐 양궁협회 다 높으신 분들이 회장이죠. 그 총재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재는 다 결단한다는 한자의 뜻으로 모든 사물을 감독하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총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구 해설로 유명하신 허구현 총재님이시고요. 그 사무총장은 총재 밑에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에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비싼 곳에 있습니다. 좋아요. 프로야구 좋겠습니다. 땅값 계속 올라서. 밑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것은 직접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한 적이 사실 없어갖고요. 숙기가 많아갖고 이렇게 전화하고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음식 배달 이렇게 시킬 때 치킨 2마리만 튀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보면은 배민이나 이런 어플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약간 좀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저기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귀한 시간 뺏는 것 같아갖고. KBO에 대해서 더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KBO는 우리 프로야구에 대한 모든 일을 맡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수 144경기죠. 이 경기수도 정하는 거고요. 경기 일정, 정규 시즌이 끝나면 포스트 시즌 하잖아요. 포스트 시즌 일정, 더블헤더 등등, 또한 야구 규칙 등 이쪽에서 다 정하고 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3S 정책의 일환으로 스포츠 부흥을 위해서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탄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42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야구는 우리나라 4대 스포츠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로 올해도 흥행 대박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관중이 얼마나 동원될지 1000만 관중을 현재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는 10개의 구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몇 개인지 아시죠? 미국 30개, 일본이 12개, 한국이 10개. 그 나라의 선수의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팀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또 많다는 것이고, 우리 선수들을 위한 뛸 수 있는 자리가 많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프로야구위원회가 메이저리그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ABS 존 도입인데요. ABS는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으로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했는데, 딱 보고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했지만 이제 기계가 직접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볼 판정을 하냐? 카메라 세대가 공의 궤적을 추적을 하면서 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이 심판 귀에 이어폰 꽂혀 있는데 이쪽으로 전달하면은 심판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콜을 하는 방식이죠. 이 ABS 도입 전에는 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객관적인 거냐, 뭐 주관적인 거냐,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연차가 높은 선수가 뭐 잘하는 선수가 나오면 스트라이크 존이 좁다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AB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좀 누구나 똑같은 존으로 이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한다는 그런 객관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 있지만, 아직 사실 이게 그 ABS 존이 도입된 지가 이제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몇 년도 아니죠. 지금 이제 도입한 거라서 그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ABS 존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 한국 프로야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가서 그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그 굿즈도 팔더라고요. 이 굿즈가 굉장히 뭐 이쁜 것도 많고 좀 가격대가 좀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그 야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들어가서 보면 좋고요. 야구 지식이 아주 쑥쑥 늘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 프로야구 총재는 25대 허구현 총재로, 이분께서 총재를 하시는 게 굉장히 뜻깊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왜냐? 이분이 야구인 최초의 총재입니다. 그 전에는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기업인들이 많이 했었는데, 야구인 최초로 허구현 총재님이 되신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부흥을 위해 사실 이곳저곳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프로야구 전반에 대하여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주최하고 야구 기술을 선진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야구 관련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조사를 하고요. 여기서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이 KBO가 굉장히 생각보다 하는 게 많습니다. 이 야구를 통한 또 국제 교류도 하고 있고 또 국제 경기가 없는 그런 연도에는 또 평가전도 추진하고요. 이게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있고요. 그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BO가.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KBO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사무총장이 각각의 부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KBO 자회사라고 KBOP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KBO의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곳의 역할은 프로야구 구단의 상표권과 초상권의 통합관리 및 판매 대행 그리고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그 OTT 중계권 그 티빙을 선정한 것도 이 KBOP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저작권 초상권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있고요. 각각 그 사업 그룹의 장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전문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프로야구가 더 발전하고 뭐 기술적이나 뭐 심판의 어떤 판정적이나 경기 뭐 향상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발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판위원회, 또 심판 중요하죠. 야구에서 기록위원회, 경기운영위원회 등등 각각의 위원회가 프로야구의 전문성과 실력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O는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다양한 일을 하면서 프로야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4대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프로야구잖아요. 프로야구가 더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K베이스볼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KBO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기 전 야구 명언을 소개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무슨 명언을 소개할까 하다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무슨 명언을 소개하면 좋을지. 두산 베어스 자완 최초 100승을 돌파하고 느림의 미학을 선보인 레전드 유희관 선수의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이 명언을 보면서 저처럼 소규모 채널에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명언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내가 혼자 이걸 보고 혼자 좋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언 소개하겠습니다. 느리고 돌아가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는 공처럼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비록 느리게 구독자가 증가하고 영상이 조금 미흡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홍살롱 느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스트라이크를 꽂는 채널이 되겠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시든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묵묵히 가십시오. 분명히 빛을 보실 날이 올 겁니다. 홍살롱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